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소속이시죠? 네. 예. 근데 이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할 때 그 진상규명의 대상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임성근 전 해병대 214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좀 거짓 제보 공작 의혹을 했어요. 그 의혹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주위 사람들 대화방,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거기에서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공수처에 신고하고 통화 녹취록 등을 이제 JTBC에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단톡방에 참여한 분들이 이 김규현 변호사가 그런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지금 청나라 옥새 가짜 뉴스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인데 그 탄핵 사유를 이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공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리고 또 국기문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엄중하게 보고 그 진상을 좀 규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수사권은 없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나와 있는 자료로 저희들이 이제 녹취록도 보고 그리고 관계자들 만나서 그 진실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밝히는 거죠. 밝혀서 고발하시는 거죠? 밝혀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거나. 수사 의뢰? 예. 알겠습니다. 사실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6월 30일, 7월 30일 한 2달하고 조금 넘은 기간 동안 7건 됐으니까 이게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꼴 정도 되는데 탄핵 소추안이 이 정도로 많았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탄핵 공작 진상규명 TFC인데 탄핵을 굉장히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이. 네. 예. 이런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죠. 탄핵 중독병에 걸린 정당 같습니다. 정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놓고 이미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이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만 벌써 전에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그리고 또 이제는 부위원장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 정당이 좀 비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인한 것은 국민들만 좀 피해를 보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민생이나 이런 게 많은데 이거 하느라고 전혀 국정을 잘 돌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이 복권 문제요. 네. 예. 우리 조배숙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이제 고유 권한 아닙니까? 물론 고유 권한이죠. 예, 고유 권한이어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예,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두 가지 점은 좀 걸리죠. 이분이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과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또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사면 됐을 때, 그래가지고 석방 됐을 때 깜빵에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예, 그런 분이었는데 구태여 뭐 그런 분한테까지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죠. 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 선거 사범에 관한 사면 복권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왔죠. 네.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 관련해서 1심, 2심, 3심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국민들이 그렇죠. 그 감정에는 좀 맞지 않는 좀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결국은 또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왔을 때 또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 것이죠. 네. 그 지금 이 문제를 두고서 한동훈 대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하다 보니까 갈등처럼 비춰지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대표가 말씀한 거라고는 제가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좀 뭐 그 제대로 이게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언론에 표출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면은 예. 뭔가 이러한 그 의사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걸 꼭 막 그 일사불란하게 막 뭐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항상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는 작든 크든 어느 정도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잘 수습하고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이 복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네, 그 우리 당원들이나 이제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꼭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도 뭐 거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네. 또 한 가지 지금 한 가지만 더 좀 현안 여쭤. 이 독립균형관장 문제 말이에요. 예? 네. 이거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광복절날 광복 회장님도 안 가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뭔가 건국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서로의 어떤 오해와 그런 것들이 뭐 발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시끄러우면은 뭐 사실 저는 이분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독립기정 관장하시는 분도.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시끄러우면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글쎄 중요한 그 광복절이라는 행사를 앞두고 예.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저들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네. 아휴, 그래서 여쭤본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말이에요. 네.
그때 정양석 전 사무총장도 계시고 이랬을 때는 호남 특위 같은 것을 만들겠다. 예? 네. 그리고 최소한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호남에 어떤 특정 지분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호남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예? 아, 그 이후에 흐지부지가 아니고요. 예, 그 뭐가 정운천 있어요? 의원님이 예, 정우천. 예, 정운천 21대 예, 때 예. 활동하셨는데 예. 그 호남 동행 의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호남에 국민의힘에 그 선출직 국회의원이 거의 뭐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있었죠. 예, 이정현 의원 또 정운천 정운천 의원도 의원도 20대 계셨죠. 때는 예, 이제 예. 지역에서 선출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영남이나 그 충청권, 뭐 수도권에서 이제 본인의 지역구 말고 제2의 지역구의 개념으로 호남에 있는 그 지역을 그 서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장도 만나고 또 어떤 예산이나 어떤 정책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 이제 물론 민주당 그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그것을 함으로써 좀 실제적인 성과도 나고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동행 의원 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호남 동행 의원 제도가 좀 활발하게 그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한동훈 대표와 그 이제 중진 의원들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에 민주당이 이제 영남이 험지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의 동진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계시고 해서 이재명 대표도 경상북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호남 동행 의원 제도를 다시 더 재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굉장히 그 좋은 제안이다. 두 분이나 아주 예. 그냥 그 당장 이렇게 잘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이 뭐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그 동진 정책이 성공한 게 아니라 영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물론 조국 혁신당으로 따로 나가셨지만 조국 대표도 부산 사람이고 그다음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 당세에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은 영남 쪽에 진출을 거의 못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이에 많이 바뀌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정치 엘리트들이 뭐 출연하시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돼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저희들도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제 불행한 일이잖아요. 지금 많이 옅어졌어요, 근데. 네, 많이 젊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보더라도 많이 옅어졌어요. 예. 그런 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 투표 형태를 보면은 이번에 그 투표 형태를 보면 총선의 경우에요. 예, 그 민주당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그 지지도 충성도라고 그럴까요? 그 85%입니다. 근데 그 영남 지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배숙 의원께서 판단하시다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은 그 22대 국회가 개헌하고서 계속 저렇게 탄핵한다, 그다음에 특검한다 이래가지고
그 정쟁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들고 또 중소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그 좀 국정을 좀 민생을 좀 살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법사위 제가 좀 법사위 예. 위원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그 국회는 이제 다수결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협치나 협의를 얘기를 해도 이 다수결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고 가니까 사실 이런 탄핵과 특검 정국에 있어서 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의 일원인 저도 예. 그런 어떤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저희들은 그 부당함을 예. 호소하면서 국민들에게 예. 왜 민주당이 제 다수당이고 차기 집권을 그 꿈꾸는 예. 그 수권 정당이라고 하면 예. 좀 더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 알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저희는 강조를 하면서 민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